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법을 배운단 말은 세법 규정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세법 규정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 요건 규정하고 납세 절차 규정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모든 조세는 이 세법 규정에 의해서, 그죠? 이 요건에, 그죠? 충족해야 과세를 하는 겁니다. 납세금을 주는 거고요. 또 이 과세권을 충족하면 납세금을 준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납세금을 이행이라고 하는 절차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과세 대상은 쉽게는요,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지를 정해놨어요. 그냥 막 세금을 때리면 안 돼요. 예.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취득세를 과세하려면 뭐예요? 법에 취득세, 그죠?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뭐예요? 취득하면 과세할게라고 돼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누가 되는지. 그죠? 납세 의무자 규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되는지. 어렸을 때 6하원칙 배웠죠? 이런 비슷한 거야. 그 다음에 세금은 돈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낼지를 정해, 얼마를.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과세 표준하고 세율. 그래서 모든 세는요,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모든 세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세도 그렇고, 모두 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법이 정한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그죠? 그러면 납세 문제가 되면서 법이 정한 이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이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지 관련 납세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절차 규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납부 방법은 말 그대로 어떻게 낼 것이냐죠. 그죠? 어떻게 내냐. 납세 의무자 자진해서, 그죠?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가 되면, 그죠? 과세권자가 고지서 보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내면 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내야 할 때를 정해놔야죠. 그죠? 언제 될 것인지. 그래서 언제 낼 것인지를 정한 규정이 납부 기한. 약에서 납기라, 납기. 그리고 어디에 낼 것이냐 규정이 납세제. 그러니까 모두의 공통으로,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걸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배운다는 말은 취득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을 공부하고, 알았어요? 납부 방법과, 그죠? 납부 기한과 납세제를 배우는 겁니다. 등록세 마찬가지, 재산세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세는요, 이게 그 규정이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어떤 거 간단하고 한 겁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세율이에요, 세율. 과세 표준이죠. 얼마냐가 정하는 문제니까, 그죠? 중요하겠죠. 과세 표준과 세율은 그래서 약간 계산적이고, 세법 시험이 이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인데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 세금 계산하는 이야기가, 그죠? 필요하니까 관련 계산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주로 계산은 이제 양도소득세 쪽에 나와요. 예? 양도세가 5개, 6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과세 대상은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을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의하면 조세 부과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다르게 설명하면 담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막 법에다가 세금 부과하겠다고 과세 대상으로 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과하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담세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거고요. 자, 얘가 있어요. 얘가 이걸 보면서 여기다가는 세금을 부과할 만하구나 느낌이 오면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여기다가 부과할 만합니까? 그래서 나온 게 재산에 대해 부가세고요. 재산세고. 그 아들은 뭐야? 종부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돈 벌면 세금 낼 만한가요? 소득에 대해서 되겠다. 이게 우리가 아는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네? 또 종합소득세가 해당되는 겁니다.
소득세. 그 다음에 특정 행위를 하면 세금을 내게 하겠다. 특정 행위를 하면 능력이 있다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대요.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야. 에? 이게 우리가 공부할 세는 뭐예요? 취득세는 취득이란 행위에 대한 세죠. 취득은 아무나 하나 노래도 있잖아요. 또 들어봤어요? 그 노래? 취득은 아무나 하나 노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취득은 아무나 하나. 안 들어봤어요? 이제 들어보면 되지 뭐. 예. 다음에 합격자 모임 하면 제가 노래방에서 불러드릴게. 취득세가 있고 등록세가 있고. 아무나 등록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굳이 구분하면 재산세나 종부세는 재산세에 해당되는 거고, 알았어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에 해당되는 거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행위세로, 그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 대상의 기속자입니다. 담세력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뭐예요? 재산은 재산 소유자가 되겠고, 소득은 그 소득자가 되겠죠. 소득 돈 번 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가 되겠죠. 그 취득한 자, 등기 등록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은 뭐예요? 개인도 있지만 법인도, 그죠? 납세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목적이니까요. 시험 물론 주로 뭐예요? 개인 중심으로 나와요. 네? 법인보다는 개인을 주로 다룹니다. 자, 과세 표준은 세율과 같이 두 가지가 뭐예요? 세금 계산 요소인데요. 그래서 이제 세금, 산출세 그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가액, 과세 대상 가액이나 수량이, 그러니까 과세 대상을 가액이나 수량으로 측정을 해야 해요. 네? 세금을 계산하려면 측정을 해야 하잖아요. 돈이 얼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금액이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담세의 그 크기를 측정한 게 뭐예요? 과세 표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측정 뭐예요? 단위는 가액도 있고 수량도 있어요. 자연수령은 가액이죠. 취득가액, 재산가액, 소득금액 다 가액인데 예외적으로 수량도 있대요. 수량으로. 그리고 임야금 세율은 뭐예요? 가표에 곱해지는 부분이죠. 뭐 하려고?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죠? 곱해지는 부분이에요. 곱해지는, 가표에 곱해지는 부분인데, 비율도 있고, 금액도 있어요. 그래서 연결됩니다. 가액이면 비율로 세율이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수량이면 금액으로 세율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되게 세율 하면 비율이 떠오르는데, 비율을 생각하는데, 세율은 뭣도 있다? 비율도 있죠, 뭣도 있어요? 세율은 금액도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 가표가 가액이면 세율은 비율이고요. 그죠? 이렇게 곱해져서 세금이 계산되는 거죠. 이를테면 만약에 취득세, 취득가액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죠? 돈 주고 취득세를 사면요. 세율이 얼마냐면 돈 주고 사니까 4%예요. 네? 그래서 얼마? 4억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런 구조예요. 이 중에 일정 비율만큼 내라.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은요, 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안 배우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요, 배기량, CC로 세금을 매겨요. 배기량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공부할 세도 있게 있는데요. 등록세. 등록세는요, 등기 중에 말소등기가 있어요. 말소등기는 뭐예요? 등기부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등기가 말소등기인데 상대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등기보다는 중요하지 않죠.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세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건당으로 가요. 건당으로. 한 건당. 그리고 건에서 세금이 나오려면 세율은 어때요? 금액으로 나와요. 건당 6,000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6,000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등록세에 그런 게 있대요. 말소등기가. 물론 등록세도 많은 등기 등록은 다 하나같이 가액으로 나와요. 네? 네.
일부 등록세 일부가 말소등기 등은 건당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율 좀 보면요. 세율은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어요.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입니다. 자, 취득세가 이제 대표인데요. 1억짜리를 사잖아요? 돈 주고 사도 4%고요. 100억짜리 토지를 사도 취득세가 4%입니다. 과세 표준이잖아요. 취득가액이 1억도 4%, 100억도 4%.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이걸? 비례세래, 비례세.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매매로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취득이 매매예요. 취득 돈 주고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이걸 상속받았잖아요. 상속으로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1.8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는요, 하나의 비례세율이 아니라 차등이라는 거지. 차등 비례세라고, 차등. 과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과세 대상이 뭐예요? 취득이죠. 그러니까 취득 그 종류에 따라서, 과세 대상에 따라서, 유상으로 취득하, 매매로 취득하면 4%, 상속으로 취득하면 2.8% 이렇게 과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율을 뭐라 그래요? 말 그대로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할 세가 하나같이 다 뭐예요? 지금 차등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인데 차등 비례세율. 참고로 단일 비례세율은 우리가 안 배우는 부가가치세는 단일이에요. 10%. 물건을 파는데 1,000원짜리 팔아도 10%. 1억짜리 팔아도 10% 이렇게. 참고로 아시고, 우리가 배울 세는 뭐다? 차등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복잡한 거지. 그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예요? 차등이니까 이걸 구분해 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돈 주고 사니까 4%. 상속받았으면 누군가 죽었잖아. 슬퍼가지고 이빨이 빠져가지고 2.8%. 외워야 해. 이렇게. 증여받으면 증여받기를 사모하지. 증여받기를 사모하잖아요? 3.5% 이렇게 돼서. 자,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은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네. 1억일 때는 만약에 1%였잖아요. 근데 100억이면 3% 이렇게 거예요. 이걸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누진세율. 네. 근데 누진세율은 뭐예요? 단순 누진세율이 있고 초과 누진세율이 있는데 하나같이 단순 누진세율은 이론상만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요. 누진세율은 하나같이 다 뭐예요?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초과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겁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고요. 저기 세율인데 만약에 과표가 6억일 때는 10%라고 해요. 1%로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이제 6억에서 9억까지 세율 적용할 텐데, 만약에 9억이에요. 그러면 세율을 적용할 때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겠잖아요. 과표가 크니까. 그런데 9억에 대해서 세율 적용할 때 처음부터서 만약에 2%를 적용하겠다. 이걸 우리는 단순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6억까지는 뭐예요? 1%인데 만약에 6억하고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6억 1,000원이면 6억 초과한 케이스잖아. 몇 프로예요? 적용세율이 2억이야. 2%지. 몇 프로라고 이거? 2%가 되는 거지. 얼마 때문에? 1,000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취득할 때 본래는 얼마야? 좀 더 받고 사야 할 텐데, 알았어요? 또 더 받고 팔아야 할 텐데 세금 때문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이거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법은 누진세를 적용하긴 하는데 만약에 6억 1,000원이라면 얼마까지는? 6억까지는 얼마? 1% 적용하고 6억을 초과한 이 1,000원에 대해서만 2% 적용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9억까지는 뭐야? 2%인데 9억을 초과하면 만약에 3%를 해봅시다. 이것이 마찬가지. 처음부터 3%가 아니라 언제부터? 9억을 초과한 부분만 3%다. 이런 구조로, 이런 구조. 이렇게, 이런 구조로 누진세율이 적용된 걸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 초과된 부분만, 말이에요. 초과된 부분만 다음 단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약자예요. 네? 초과된 부분만 다음 단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약자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림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어떻게 나타난가? 이 어떤 그림이야, 이게? 계단이죠, 계단. 이게 단계. 단계씩, 단계.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단계냐에 따라서, 그죠? 3단계니, 8단계니, 이렇게 한 거지. 참고로,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은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했어요. 8단계. 가장 낮은 게 몇 프로야? 몇 프로죠? 6%에서 45%까지 됐어. 6%에서 45%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우리가 세율은 암기를 해야 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암기를 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예요. 지방세 세율은 개념상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세율 개념이 있는데요. 일단 표준세율이다. 하나씩 표준세율이에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우리가 공부할 지방세죠. 얘는 다 표준세율인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자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되는데, 봐봐요. 재정상 사유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감할 수가 있는 걸 말해요. 네? 정확히 조례에서, 그죠? 가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가감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가 있어요. 공통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다 뭐예요?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표준세율이다가 되겠고요. 개념상 일정세율은 딱 고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세율은 가감하는데 한도를 두는 거죠. 상한을 두고 있는 걸 제한세율이라고 그래요. 뒤에 이제 우리가 일정세율과 제한세율도 그 예를 언급할 겁니다. 지금 그냥 지방세 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이 뭐예요? 표준세율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 방법입니다. 납세무자가 과표화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가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신고 납부가 있고. 자진해서 내가 이 과표화세금을요,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세율이 뭐예요?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 외에요? 양도소득세. 그런다면은요, 때가 되면 뭐예요? 고의서가 날라옵니다.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때가 되면 우리한테 납세 고지서를 보내서, 그죠? 징수하는 겁니다. 납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한. 이게 뭐예요? 재산세가 그렇고요. 종부세, 그 아들인 종부세가 보통징수인데요. 참고로 종부세는 원칙이 보통징수예요. 예외적으로 뭐예요?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선택에 의해서 신고 납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고액의 재산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보고 네가 세금을 그죠? 정해가지고 신고 납부케 하는 그죠? 여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리인데요. 지방세는 이걸 보통징수라 그래요. 보통의 징수다라고 하고요. 국세는 그냥 징수라 그래요. 보통이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그냥 징수. 다만 굳이 붙이면 부가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형제간인데요. 좀 안 친합니다. 용어를 막 달리 써요. 똑같은 걸. 봐봐요. 납세 고지서란 말 있죠. 이건 지방세 표현이고요. 납부 고지서란 말 있죠. 이건 국세 표현이에요.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가 있어요. 자, 특별징수는 이 보통징수에 대응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보통의 징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징수는 누가 해요? 납세의무자가 내는 걸 납부라고 하고요. 과세권자가 걷는 걸 징수라고 해요. 그러면 징수는 누가 해요? 과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세권자만이 징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과세권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은 징수를. 그런데 특별징수란 말은 뭐야? 특별한 자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아닌 자가 징수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과세권자 아닌 자가 징수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그럼 징수해가지고 입마에 폭행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징수 편한 자에게 징수해가지고 나한테 뭐야? 나한테 납부이란 이야기죠. 뭐라고 됐어요? 조세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케 하는 것을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내가 과세권자가 직접 징수를 하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징수케 하면 편하겠대. 쉽게 거둘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경우에 특별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면 우리가 소득세, 원천징수 있죠. 우리가 직장 근무하면요, 급여 받을 때 어쩐가. 내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그죠? 회사가 징수하죠. 그죠? 떼고 주잖아, 떼고. 직거래를 떼고 주잖아. 그걸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원천징수는 국세 표현이고요. 지방세는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특별징수는 지방세 표현이고, 국세는 뭐라고 한다고요? 원천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세 중에 등록세에 특별징수가 있어요. 참고로 가볍게 들으세요. 특허권요. 특허권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등록세를 냅니다. 등록세를 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법이 정해놨냐면 특허청장한테 알았어요? 등록세를 걷도록 돼 있어요. 특허청장은 과세권자는 아니죠. 지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자한테 어차피 등록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특허청장에게 특별 징수케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니까 가볍게 흘러들으시고 일단 용어 정리만 하세요. 자, 신고 납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과세권자가 징수, 보통 징수, 국세는 원천 징수, 아니 부가 징수. 그다음에 징수 편의자에게 징수케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 징수, 국세는 원천 징수. 방금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를 그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취득세는 시작이에요. 신고납부에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신고납부하는 세라 하더라도 뭐예요? 안 하면 보통징수가 되는 겁니다. 아셔야 해요? 취득세 신고납부긴 한데, 취득해놓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 안 내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면 보통징수하는 거예요. 자, 신고납부 안 하면 의무를 그죠?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하고 차별을 둬야겠죠. 그래서 안 하면 가산세 제도가 있어요. 신고, 납부 각각 있어요. 신고 가산세, 납부 가산세. 납부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는 이제 취득세는 신고 납부 하지 않을 때 하는 거고요. 재산세는 처음부터 뭐 하는 거야? 보통징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취득세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고, 재산세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출발하는 거고, 재산세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일단, 징수한다는 이야기는요, 그 절차가 납세 고지서를 보내요. 이걸 납세 고지라고 해요. 납세 고지서 받아봤죠? 납세 고지한다, 이 말이에요. 납기까지 내면 오케이잖아요. 안 내면 또 내라고 독촉을 해요. 독촉장이 나와, 독촉장에. 그래도 안 내면 이제 강제로 징수합니다.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체납처분이라 그래요. 지방세는. 말이 표현이 어렵죠. 체납처분은 지방세에서 강제징수를 표현한 말이고요. 국세는 용어를 좀 쉽게 고칩니다. 둘 다 옛날에는
체납 처분이었는데 국세는 이걸 강제 징수라고 아예 쉽게 용어를 고쳐요. 강제 징수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체납자 재산을 그죠 처분 못하도록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해요. 그리고 청산합니다. 청산한다는 말은 뭐예요? 안내세금 그죠? 걷고 남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겠지. 이런 절차를 청산이라고 해요. 이때 이 매각이 뭐예요? 매각이 공매예요. 공매. 그 다음에 지금 납세 보통징수 과정에서 납세 고지서 받고 그 납기까지 안 되잖아요. 역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게 있고 이게 있죠. 그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설명해봐. 뭐예요? 이거?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뭐예요? 뭐라고요? 신고 납부 기한까지 이걸 신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게 이 가산세죠. 이걸 우리는 고지전, 납세 고지전 약자입니다. 납세 고지전 납부전 가산세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냐면, 법정 신고 납부 기한까지 안 됐을 때 나오는 가산세예요. 네? 법정 납부 기한까지 안 됐을 때 나오는 게 이쪽이고요. 알겠죠? 납세 고지서를 받기 전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취득일로부터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그때까지 안 냈을 때 나온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얘는 뭐예요? 고지서 받고 안 낸 거죠. 고지서 받고 나서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르게만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죠.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나온 게 이 가산세예요. 알겠죠? 다른 말로는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그래요. 지정.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상 납부기한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국세는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 납부기한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지정 납부기한이 있어요. 알겠죠? 법정 납부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죠. 취득세는 언제라고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지정 납부기한은 모르지. 그치? 이거 누가 정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정하겠지? 그죠? 그 사람이 안 낸 거 확인한 다음에 언제까지 되라고, 그죠? 정하겠죠? 지정이란 말 아시겠어요? 법정, 그건 지정. 법에 정해진 거고, 얘는 과세권자가 정하는 거고, 지정하는 거고. 아시겠죠? 구증을 얼마 냅니까예요? 신고. 자, 신고도 의무 정도에 따라서 가산세를 달리합니다. 일단 과소신고보다 무신고보다는 과소신고가 낫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과소신고는 몇 프로예요? 10%고요. 무신고는 2배. 20%예요. 네. 그 다음에 사기 치는 경우에 사기가 다 부정한 경우 가산세는 뭐예요? 다시 2배. 40%입니다. 10%, 20%, 40%.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지방세하고 국세가 거의 같은데 몇 가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단 앞서 납세 고지 전이 있고 후가 있다 그랬죠? 네? 이거 뭐라고요? 법정 기한까지 안 됐을 때, 이건요, 지정 기한까지 안 됐을 때, 납세 고지서 받고 그 납세 고지서상 납기까지 안 됐을 때 이 말입니다. 일단은 계속 안 낸 사람하고 차등을 둬야겠죠. 납부 지연은 이자 개념이니까. 그래서 지연 일수, 경과 일수에 따라서 0.022%인데요. 이게 10만 분의 20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법 조문은 10만 분의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도는 75%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 받고도 안 내잖아요. 그럼 1과 1 합쳐냅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일단 기본이 3%예요. 4%. 그리고 계속 안 내잖아요.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는 지연 올수예요. 올수. 납세 고지서 일수잖아요. 경과 일수인데는 경과 올수입니다. 올수.
그리고 0.66%인데 만분의 66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달에 며칠이에요? 네. 그래서 0.02%에다가 30을 곱하면 0.66이 나와요. 이자 개념이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요, 무한정, 그죠? 가상하지는 않습니다.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60월로 돼 있어요. 60월.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작잖아요. 체납한 세금이. 그러면 안 붙여요. 불쌍하니까 얼마? 45만 원 미만이면 2번을 그저 붙이지 않아요. 1번이잖아요. 하루만 늦어도 되는 게 3%인데 얘는 나오고 지연 올수, 경과 올수에 따라 붙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자, 국세해 볼까요? 일단 납세 고지전은 같아요. 지연 일수 0.02%. 그 다음에 납세 고지 후는요, 똑같아요. 3%.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게 개정된 거예요, 올해. 이건 지연 일수였는데 올수로 바뀝니다. 유리한가요, 불리한가, 우리 입장에서? 지연 일수가 유리해요, 올수가 유리해요? 네? 우리 입장에서 일수가 좋아, 올수가 좋아? 올수가 좋죠. 왜냐면 일수는 뭐야? 하루만 늦어도 뭐야? 나오는 거예요. 올수는 한 달 전까지는 가산세가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한 달을 번 거예요. 네? 경과 올수로 나온다는 말은 뭐야? 한 달까지 내면 어째요? 가산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일수로 가면 하루마다 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 달을 벌게 해준 거예요. 미국장 준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것도 일수였는데 바뀌었어요. 좀 봐주겠대. 원래들은 둘 다 일수가 맞긴 맞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좀 봐주겠다 해가지고 고친 거예요. 봐주겠다. 그 다음에 한도가 5년이에요. 60원이나 5년은 같아요. 어차피 경과 올수로 가기 때문에 같은데 아무튼 돼 있고. 그 다음에 적용 배제 금액은요, 150만 원 미만이에요. 지방세는 45만 원이고, 국세는 150만 원 미만입니다. 모두세 공통이니까요. 뒤에도 자꾸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기한입니다. 언제까지 낼 것이냐, 납부기한. 그래서 법에 이제 정해졌어요. 언제까지 내라고.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원칙이에요, 원칙. 물론 뒤에 이제 예를 배울 겁니다. 등록세는 네가 필요에 의해서, 그죠? 등기 등록할 텐데 전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전까지.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그 재산에 따라서 7월 말까지 내는 게 있고요. 9월 말까지 내는 게 있어요. 건칠이가 구토했다 그랬죠? 건물은 뭐예요? 7월 달에 내는 거예요. 건칠이가. 그랬어요? 구토했대요. 건칠이가 나오고 땡칠이가 나오는데 아무튼 건칠이가 구토했다. 건물은 7월 말이고 9월 말에 내는 것은 토지입니다. 참고로 주택은요, 뒤에 배울 텐데 절반씩 내요. 절반은 7월 말, 절반은 9월 말 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아들이라고 했죠. 얘는 재산세 끝난 다음에 엄마 먼저 내고, 알았어요? 엄마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나와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말이 아니에요. 재산세는 말까지잖아요. 7월 말, 9월 말인데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예요. 12월 말은 복잡하죠. 연말연시 복잡하니까 12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양도세는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해서 뭐예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냅니다.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도 예의가 있습니다. 뒤에 공부할 겁니다. 기본 뼈대만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납세지인데요. 납세지는 국세와 지방세 구분해야 하는데요. 국가는 몇 개예요? 하나죠. 그래서 일단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는 크게 두 개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자, 국세는 그런 문제가 없고, 자, 국세이기 때문에
이 세무서,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 국세니까. 그리고 내기 편한 곳으로 정해집니다. 내기 편한 곳으로. 그래서 뭐예요? 개인은 주소지로 정해져요. 법인은 본점 소재지로 관할 세무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하고 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부가 징수한다가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자, 지방세가 좀 내용이 있는데